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AI 시대 사람의 조건 퓨탈리티라는 제목의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부제로는 저평가된 나를 끌어올리는 내적 성장의 힘. 지연이는 박정열입니다. 출판사는 한국경제신문입니다. 소설가 조지 오웰은 나는 행복해지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다. 난 내 존재 자체로 경이로워지면 돼 라는 말을 세상에 남겼다. 내 존재 자체로 경이로워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인공지능이란 슈퍼 기계가 등장하고 인간은 미래의 일자리를 걱정하며 위축되어 있다. 지금처럼 우리 인간이 저평가된 시대가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기술은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이런 모습은 마치 근대 산업화를 지나며 나타났던 인간 소외의 최신판 데자뷰가 아닐 수 없다. 인공지능 시대의 중심에 서 있는 우리 인간의 생존력은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 걸까? 사람과 조직에 대한 본질적 이해를 법의 테마로 정하고 23년간 고민의 여정을 이어오고 있는 AI 시대 사람의 조건 퓨탈리티의 저자 박정열은 나 자신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의 여정을 통해 우리 삶의 존폐 또는 번영의 스토리가 생겨난다고 말한다. 이제 그가 말하는 퓨탈리티를 통해 기술이 진보해도 여전히 주목받아야 할 인간의 능력이 무엇인지 깨닫고 기술보다 해석이, 데이터보다 의미 연결이 더 중요한 이유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서울에 좀 늦었지만은 새벽부터 눈이 와서 많이 이렇게 가지산도 아주 눈으로 덮여 있고 아주 보기 좋은 설경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박정열 작가를 소개해 드리면은 사람과 조직에 대한 본질의 이해를 업의 테마로 정하고 지금까지 23년간 그 고민의 여정을 이어오고 있다. 연세대에서 철학을 전공했고 이어 연세대에서 경영학 석사, 서울대에서 교육학 박사를 취득했다. 사람과 조직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를 심화시키기 위해서는 철학, 경영학, 교육학의 학제적 통섭과 콜라보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KPMG를 거치면서 공공기관 및 중소대기업 약 109개 조직 18,000여 명과 만나 소통하며 교감하였다고 합니다. 학문을 통한 체계적 고민과 현장의 질감 있는 경험을 겸비하기 위해 한 그러한 여정이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식근로자의 일터 학습 민첩성 진단 도구 개발이 한국인력개발학회 최우선 논문으로 선정되었으며 미래의 인재 마인드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인재 개발에 새로운 혁신을 일으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작가입니다. 책 속에 있는 글들을 자세히 보면은 나 자신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의 여정이 곧 우리의 인생이며 사람과 조직에 대해 깊어진 이해 수준이 곧 우리 삶의 존폐 또는 번영의 스토리를 가져다 준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는 완벽해지기 위해 이렇게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다. 난 내 존재 자체로 경이로워지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조지 오웰의 말을 또 싣고 있습니다. 미래를 주도할 동력의 근원은 외부에서 주입하는 것만으로 생기지 않는다. 그것이 우리 안에서 주체적으로 소화되었을 때 비로소 삭을 틔운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인재란 무엇이겠습니까?
인재란 기술을 통한 무엇과 어떻게에 집중된 세상에서 의미의 외 Y를 통해 자기다움, 자신만의 독창성을 찾고 이를 통해 일과 세상의 변화에 주체적으로 마주하는 모습이 진정한 인재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인재는 사람 인자와 있을 제자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기술이라 이름 붙이고 있는 것들은 곧 대부분 슈퍼 기계가 담당할 것인데 그것들을 잘하는 인재들을 계속 인재라고 할 수 있겠는가. 또 변화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그것들을 단기적인 이익과 작은 돈벌이에 잘 연결하는 인재들을 계속 인재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이런 의문을 계속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술 역량은 무엇인가? 기술 역량은 추상적인 개념, 정보나 지식을 관장하고 처리하는 능력과 알고 있는 것을 필요할 때 실제 행동으로 구현할 수 있는 능력으로 나뉜다. 이렇게 이야기하며 전자를 인지성, 후자를 가능성이라 부른다. 따라서 기술 역량이라는 것은 아는 것을 잘 조합하고 응용해서 실제 필요한 경우에 제대로 사용하는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지성과 기능성이 잘 연합된 상태가 바로 기술 역량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기술 역량은 특정 직업과 일을 통해 안정적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필요한 역량이다. 기술 역량은 지식과 스킬이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새로운 지식과 스킬을 인지하고 기능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역시 계속 업데이트해야 한다. 한편 우리는 경험으로부터 자신과 세상에 대한 의미 체계를 만들고 이를 통해 변화에 주체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능력이 필요하다. 바로 해석 역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경험을 통해 세상과 바람직한 관계를 설정해 왔다는 것은 앞으로 새롭게 출현할 것들과 건설적인 관계를 정립할 확률이 있다는 증거다. 경험이 쌓일수록 자신을 더욱 객관화하고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균형 있게 조망할 수 있다는 것은 세상에 대한 의미 체계를 구상할 수 있음을 뜻한다. 그리고 의미 체계를 세울 수 있다는 것은 이전에 없던 것에 대한 존재의 이유와 이전에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해 바람직한 방향을 주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런 해석 역량은 감수성과 감지성 두 가지로 대별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수성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복잡하고 다양한 변화를 받아들이는 섬세한 촉과 같다. 즉 주변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바람직한 변화를 위해 필요한 경험들을 식별하고 수용하는 능력이다. 감지성은 복잡하고 애매모호한 상황 속에서도 의미를 만들고 연결하는 연금술사와 같다. 즉 경험으로부터 유의미한 메시지를 찾고 이를 축적해 의미를 체계화하는 그런 능력이다. 역량은 단순 개념이 아니라 스킬, 지식, 태도, 가치, 욕구, 기질의 6가지 영역으로 구성되는 복합 개념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즉 역량 수준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6 영역, 다시 말하면 스킬, 지식, 태도, 가치, 욕구, 기질 이 6가지 영역을 영역 각각의 수준 및 영역 간의 연계 정도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6가지 영역은 객관적인 확인이 가능한 것으로부터 그렇지 못한 내밀한 것까지 모두 함께 포괄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역량은 수면 위로 드러나 비교적 객관적 확인이 용이한 영역이 14%, 수면 아래 심해와 같아서 객관적 확인이 쉽지 않은 영역이 86%를 차지하고 있다고 이렇게 저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면 위로 보이는 스킬, 지식, 표면적 태도가 기술 역량과 관련된 영역이고 수면 아래에 있는 실제 태도와 가치, 욕구, 기질이
해석 역량과 관련된 영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온전한 역량은 이처럼 수면 위 기술 역량과 아래 해석 역량의 완전체인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계와 달리 여전히 우위에 있는 우리의 고유의 영역은 무엇인가? 그런 영역이 있다면 어떻게 더 부각시킬 수 있는가? 우리의 모든 선택의 자유의지에서 나온 게 아니라 아주 짧은 순간에 확률을 계산하는 수십억 개의 유런이 지시한 것임이 밝혀졌다. 우리가 인간의 직관이라고 표현해 왔던 게 사실은 일종의 패턴 인식이었던 것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보호해야 할 궁극적인 목표는 사람이지 일자리가 아니라는 그런 점입니다. 초점이 사람이 아닌 일자리에 맞춰지면 본질적인 해결 방법이 아닌 근시안적 해법들이 난무할 수 있다. 그러나 궁극적인 목표가 사람이라면 고민은 기계와 달리 우리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그래서 여전히 기계보다 우월한 영역은 무엇인가를 탐색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렇게 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 자신을 알라.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날 것의 경험이 아니라 그 경험의 해석과 동일시한다. 감수를 넘어 감지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만들어간다. 우리가 나라고 말할 때 그 의미는 순간순간 맞이한 경험들의 물리적 모음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경험해 부여한 의미물들이다. 우리는 변화무상하고 무질서한 삶의 경험들로부터 우리가 발라낸 의미체계와 스스로를 동일시한다. 이렇게 봤을 때 너 자신을 알라라는 질문은 다음과 같이 바꿔 표현할 수 있다. 너의 의미체계를 알라. 이렇게. 이 내용은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자세한 부분은 우리가 이 책을 한 권 구입해서 열심히 우리가 연구를 하다 보면은 우리 참으로 이 저자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진리의 세계에 우리도 접근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무쪼록 깊이 있게 연구하고 싶은 분은 한번 일독을 권하면서 오늘 아무쪼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